대만과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한 선거제도와 선거 시스템이지만 대만은 부정선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선거제도와 선거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만의 2022년 11월 지방선거 당일 한 투표소의 상황입니다. 대만은 현재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국민당과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진당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후 6시 투표 종료 시간이 되자 선거관리원들이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집기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오고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한 것이죠.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만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함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투표함이 이동하고 며칠 동안 보관이 되었다가 개표가 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자 정당 소속의 개표관리인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개표는 일일이 수개표로 이루어졌고 일체 디지털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개표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두 손으로 높이 들어 보여주며 큰 소리로 기표된 후보자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수개표를 하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디지털 시스템으로 개표가 되면 일반인들이 개표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의 선거는 이렇게 당일 투표하고 투표한 그 자리에서 투표함이 이동도 없고 투표소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의 도움 없이 사람의 눈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수개표로 진행이 되지만 그 누구도 투표 결과를 빨리 알아야 한다면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아 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투명하고 간단 명료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끊임없이 대만 선거에 개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서울 중랑구 아파트의 동대표 재선거에서 투표 조작이 있었는데 최근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한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대만이 당일 투표와 당일 현장 수개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 간의 부정선거 시비가 없게 하며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이권이 달린 동대표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권이 달려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면 부정선거를 시도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이유를 대만의 선거제도 및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제도는 사전투표제도가 있어서 투표를 한 뒤 4일에서 5일간 투표함이 보관이 되었다가 개표가 됩니다. 또한 개표장은 투표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투표함을 모아 한꺼번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투표함은 반드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함의 보관기간과 이동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보관기간과 이동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선거제도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대만은 기본적으로 투표함은 이동하지 않고 며칠간 보관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감독관이 투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개표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대만은 디지털 기계를 개표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개표 대신 디지털 기계와 컴퓨터를 사용해 개표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만은 1996년 총통직선제가 회복됐고 총통직선제 복원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전자개표 대신 수개표를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동시선거에서는 대만 인구는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2,400만 명이나 이날 운영한 투표소는 17,795개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한국이 운영한 투표소 14,464개보다 많은 숫자죠. 대만에서는 투표 종료 즉시 개별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집계가 이뤄집니다. 시민들은 투표소 내 관람석에서 개표 장면을 실시간으로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개표가 끝나면 개별 투 개표소의 개표 결과가 서면으로 건물 외부 공고란에 게시되고 이와 더불어 행정원직할시 현시 등 광역선거운영센터에는 개별 투 개표소 개표 결과 보고서가 취합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전산을 이용한 중앙선거위원회 집계가 이뤄지는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국은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가 별도로 존재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밀봉해 개표소로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의 수개표 방식에 대해서 외국 언론인들은 대만의 수개표 방식은 다소 고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하고 안전하며 중국 등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해준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TSMC 등을 보유한 세계적인 IT 강국 대만이 수개표를 고수하는 이유는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 때문입니다. 시초는 지난 국민당 일당 독재 시절 행해진 각종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1977년 발생한 중리 사건이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이 투표용지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사이로 총선에서 개표장에는 이와 같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를 뗐습니다. 투표용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투표용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사이로 총선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며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정투표지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된 이유는 대한민국은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직접 저지르면 절대로 그걸 밝혀내거나 처벌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만의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비대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상설 정부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입니다. 모든 선거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치러집니다. 그래도 대만에서 투개표의 진행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한 경험은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수의 장차관급 고위직을 포함하는 거대 인력 조직과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대규모로 투개표 사무원을 포함한 임시직들을 또 채용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에 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선거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쥐어주면서 오늘날 매 선거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이제는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특정 정치 성향의 특정 지역 출신들로 과점되어 있다면 이제는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시스템도 필요 없고 수개표로 각 지역별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대만 양국의 선거제도 비교를 통해 한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은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대만처럼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차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열어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 양대 정당은 왜 한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상태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인 것은 명백합니다. 플라톤은 정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당신보다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중장기적으로 예레미TV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레미TV는 진실과 정의 아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의 세계를 추구하는 오피니언 채널입니다. 또한 예레미TV는 보수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슈와 세계적 현상을 전해드리고 그 이면을 분석하는 시사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거짓과 불의에 맞섭니다. 우리는 음모가 아닌 진실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노예보다는 위험할 수 있는 자유를 선호합니다. 예레미TV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영상과 채널 설명란의 계좌를 통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TV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채널을 개설한 목적은 국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악법에 대해 함께 국회 입법 사이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현재 세계가 직면한 그레이트 리셋과 국내외 정세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픈 카톡방은 예레미TV로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가 있고 예레미TV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아놓은 링크나 영상 설명에 기재한 링크를 직접 클릭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